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루터에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지금 플루터 아마 데브 페이지에 있는 레이아웃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지금 내용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위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문자열이 좀 있어요. 문자열. 뭐 호수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스위스에 어디에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아이콘이랑 숫자가 있죠. 이걸 눌렀을 때 아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뜻인 것 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부분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아이콘 전화를 하여라 뭐 라우트 경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쉐어는 이걸 어디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쓸 때 쓰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텍스트 블럭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미지 영역 위쪽 이미지 영역하고 여기 로우 1, 로우 2 행이 두 개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블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기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나머지 이 레이아웃 예제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기본 코드를 만들기 전에 잠깐 레이아웃 다이어그램을 먼저 볼게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행과 열을 식별을 하고 제일 처음에 할 때 분석을 할 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그리드가 있는지 한번 구분해 봐요. 그리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빨강 선으로 자 구분을 해놨죠. 로우 두 개 하고, 물론 로우 4개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로우 2개 하고 이미지하고 텍스트 블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거를 컬럼, 하나의 컬럼 안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1컬럼에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겹치는 요소가 있는지. 겹치는 요소라는 거는 이 요소가 이미지 위쪽에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겹치는 요소겠죠. 그럼 이건 아마도 스택 레이아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이 될 거예요. 스택 위젯이.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택을 써야 하는데 겹치는 요소가 없으니까 스택을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UI에 탭이 필요한지, 탭도 필요 없죠. 하나의 페이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렬, 패딩 또는 테두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굳이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봐서는 센터 영역으로 위젯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큰 요소들 먼저 식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 하나, 행 두 개,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 이렇게 해서 4개의 요소가 열로 하나의 컬럼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정렬은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각 행을 도표화를 해보면 이제 제목 섹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행에는 텍스트 열 있죠.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 아래도 텍스트. 그 다음에 별표 아이콘, 그 다음에 숫자라는 건데 이것도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타이틀 섹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3개의 하위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인 열에는 두 줄의 텍스트가 있어요. 얘네 2개의 텍스트. 첫 번째 열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expanded widget으로 랩핑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만들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와 텍스트가 있다는 거. 이 컬럼 2개가 expanded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버튼 섹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행에도 3개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버튼 섹션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이제 3개의 자식은 뭐 아이콘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열이에요. 3개의 자식 콜 하나, 이 콜이라는 거 하나랑 라우트라는 거 하나, 그리고 텍스트 영역으로 쉐어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도표한 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 그림만 봐서는 이거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하나 라고 초기에 이제 막 플루터에 접근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플루터뿐만도 아니고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각각을 구분을 해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게 구현을 위해서 가장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코드에 이제 중첩이 깊게 되어 있어서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일부 구현을 변수와 함수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그 코드, 예를 들면 우리가 build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밑에 뭐 material app하고 뭐 home은 뭐고 body는 뭐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body 영역에 얘들이 다 들어갈 건데, 이 얘들을 하나씩 다 구현을 뭐 그대로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각각을 변수나 함수에 넣어서 배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 배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플루터가 UI 같은 경우에 빌드를 다시 해서 리렌더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리렌더 과정에서 함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위젯을 함수로 뺄 때는 함수로 빼지 않고 다른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빼서 위젯을 만들거나 위젯을 상속받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플루터를 크리에이트를 해보면 어떤 식의 플루터가 생기냐면, 초기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플루터 3 안드로이드 뭐 어쩌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과정은 저희가 new 플루터 프로젝트에서 여기 따라가셔가지고 이 리눅스 윈도우스 빼고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이름, 디스크립션, 오르가니제이션 뭐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들을 정하고 피니시를 하게 되면 생성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기본으로 생성이 되면 이 카운트 같은 웹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카운터가 증가가 되는 형태의 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그게 실행이 되는데, 저희는 저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베이직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하나의 앱을 다시 만들었어요. main.dat에서 카운터 있던 것들을 빼버리고요, 그냥 뭐 웰컴 투 플루터라고 되어 있는 기본 앱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위쪽에 가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지금 보이시죠? 상단. 네, 얘를 눌러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실행을 시키면 약간 실행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자, 이게 떴죠? 이제 여기 위쪽 영역이 디바이스 매니저 때문에 요 크기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디바이스 매니저를 안쪽으로 접어버립니다.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옆도 약간 줄여서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요 상단 디버그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실행을 했는데 보시면 중앙에 헬로 월드라는 게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는 웰컴 투 플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관련한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